교정 전에 준비물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도구는 교정 시작 시에 필수적인 구강 도구예요. 교정 치과로 잘 세팅된 곳은 체계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20년차 치과의사 치아쌤입니다. 치아 교정을 시작하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끔 저에게 교정 전에 준비물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치아 교정을 시작하면 교정치과에서 다 얘기해 줄 텐데 준비성이 철저한 분들이 계신 거죠. 미리 준비하셔도 되지만 치아 교정 진행 후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먼저 교정용 칫솔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 칫솔질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치아 교정이라 하면 브라켓 철사 교정인데요. 일반 칫솔이나 치실을 쓰면 장치 부분이 잘 안 닦여요. 교정 칫솔과 교정용 치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치 구석구석, 철사 뒤쪽 등을 닦을 때는 첨단 칫솔, 엔드터프트가 필수적입니다. 치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도구는 교정 시작 시에 필수적인 구강 도구예요. 성장기 어린이를 둔 보호자분이시라면 나이에 맞는 불소 치약도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장치 때문에 치아 교정 시에 충치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소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치아가 보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치경과 손거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장치들이 입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엔 많이 불편하게 느끼고 또 어떤 느낌과 어떤 상태가 정상인지 또 어떤 경우가 이상이 있어서 교정치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때 나의 치아 상태나 구강 상태를 언제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치과용 거울 치경이고 또 외출했을 때 치아 상태를 좀 잘 볼 수 있는 작은 거울,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정 처음 시작하고 치경이나 손거울로 자신의 치아 상태를 잘 보고 잘 모르겠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꼭 교정치과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철사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장치의 모서리나 끝부분이 둥글게 캡을 씌워 놓은 것이 빠졌을 때 갑작스럽게 입안이 찔리거나 불편하게 되는데요. 교정 과정을 처음 겪은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 줄 알고 참아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자세히 치아 교정의 시작 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이나 상황을 설명을 드리지만 느끼는 감각과 생각들이 다 다르시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치실입니다. 치실은 일반 치실과 교정 치실의 구분이 필요해서 따로 준비물로 넣었습니다. 모든 치아에 교정 장치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끝쪽 치아는 장치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일 일반 치실을 이용을 해서 치아 사이 음식물들을 잘 빼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치가 치아에 붙고 철사가 들어간다면 일반 치실이 아닌 교정용 치실을 사용하여서 불편하지 않게 치실을 할 수 있어요. 교정을 하던 안 하던 치실은 너무나 중요한 구강용품이고요. 또 교정 시에는 더 중요한 필수품이라서 이렇게 따로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치아 교정 시 통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을 만큼 그 통증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치아 교정을 하면서 하나도 안 아파서 교정이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처음 장치가 들어가고 하루에서 3일 정도는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정 장치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면서 치료를 해야 돼서 통증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루 이틀 일반적인 진통제를 복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교정용 왁스입니다. 일반적인 철사 브라켓 교정은 입안에 연조직에 많이 닿을 수가 있어요. 연조직이 약하신 분들은 원래 입병이나 구내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장치에도 입안이 쓸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장치가 떨어져서 철사가 찔리거나 특정 부위가 입안에 쓸리는 경우에 치과에 가기 전에 불편한 부위에 교정용 왁스를 쓸 수 있어요. 뾰족하거나 불편한 부위에 약간의 점착성이 있는 교정용 왁스를 사용을 하면 표면이 부드럽게 되어서 덜 찔리고 덜 아프거든요.
이 왁스는 침을 잘 닫고 요령 있게 붙여야 유지가 잘 됩니다만 보통은 치아 교정 시작할 때 치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줍니다. 6번째는 식사 때 사용 가능한 가위입니다. 교정 장치가 입안에 붙으면 일반적인 음식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앞니나 어금니로 크게 베어 먹어야 하는 음식들, 뜯어야 하는 부피가 큰 음식들은 무조건 잘라서 먹어야 장치에 문제가 안 생겨요. 햄버거, 갈비, 사과, 깍두기 등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교정 전처럼 자유롭게 드시면 장치는 와드득 다 떨어집니다. 교정 장치는 언젠가는 손상 없이 치아에서 떼는 것을 전제로 붙이기 때문에 그 강도가 봉업용 본드에 비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장치가 잘 유지가 되지만 교정 장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막 드시는 분들은 잦은 교정 장치의 탈락으로 교정 치료가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외식 때에도 부드러운 일반 음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때 사용 가능한 가위를 챙기셔서 잘라서 식사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 인비절라인이라는 투명 교정 장치는 장치를 다 빼고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음식에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분 또는 성장기 아이들은 인비절라인을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비절라인의 경우에 따로 교정 칫솔도 교정 왁스도 필요 없고 장치당 0.25mm 정도의 매우 정확하게 계산된 양만큼의 치아 움직임을 처방하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가능한 케이스라면 그리고 인비절라인 교정을 잘 하는 치과를 잘 고르신다면 인비절라인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치아 교정으로 인해 생기던 많은 힘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인비절라인은 훈련이 잘 된 치과 의사가 치료를 잘 하기 때문에 치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장치를 잘 끼는 협조도가 더 중요해요. 오래전에 인비절라인이나 투명 교정을 실패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 전에 워터픽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워터픽은 큰 음식을 빼주는 역할은 하지만 절대로 치아에 단단하게 낀 음식물 그리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과 치면 세균막은 잘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워터픽에 의존해서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워터픽으로 씻겨지는 것은 칫솔질로 충분히 잘 제거가 됩니다. 교정 칫솔을 사용하기 힘들거나 섬세한 손 동작이 힘든 성장기 어린이들은 워터픽 대신 차라리 음파 칫솔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음파 칫솔도 칫솔을 대는 방법이나 사용법을 잘 배워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만요. 오늘은 치아 교정을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준비물이나 안내들은 교정치과로 잘 세팅된 곳은 체계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믿을 만한 치과를 잘 선택하셔서 치아 교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